안녕하세요. 제5회 제2인스티튜트 컨퍼런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좌장을 맡은 저 최은주입니다. 1세션의 주제는 어 다음과 같습니다. 이 현대의 뷰티 산업이 계속 세분화되어지면서 그 경향이 어 점차적으로 넓어지면서도 동시에 매우 세분화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향에 맞는 주제로 5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참가자들이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픽은 Segmentation Trends in the Modern Beauty Industry입니다. 첫 번째 프레젠테이션은 웨스트민스터의 정민경 선생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신학대학원 대학교 뷰티 건강 향정학과입니다. 저는 속눈썹 미용 시술 동기와 심리적 안정감의 관계에서 시술 만족도 및 외모 만족도의 대개 효과에 대해 분석을 보였습니다. 목차는 이렇게 5가지로 구성했습니다. 연구의 배경 및 목적은 현재 다양한 미용 시술이 많은 사람들에게 제공되고 있는 반면 속눈썹 미용 부분에서는 다양한 기법이 적용하면서 관련 용어 정리가 정확히 확립되지 않은 점 등 많은 선입견에도 불구하고 측정 모형을 구성한 경우가 거의 없었으므로 시술 동기, 시술 만족도, 외모 만족도, 심리적 안정감이라는 4가지 변수를 바꾸고 5개 설정하여 속눈썹 미용 세 사람의 심리를 어떤 정도 만들 수 있는지까지 확인하고자 하였습니다. 연구의 범위 및 방법은 선행 연구의 고찰과 속눈썹 시술 경험이 있는 전국의 성인 여성에게 설문제 방법으로 통계 분석하였습니다. 속눈썹 미용이란 속눈썹에 대한 다양한 관리를 포함하는 미용의 한 종류로 메이크업을 하지 않아도 교정된 속눈썹 모양을 유지할 수 있으며 기존의 아이 메이크업과는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에서는 한 가닥의 속눈썹에 한 가닥의 가물을 부착하는 처음 기법의 클래식 속눈썹 연장이 가장 많이 시술되고 있는데 사진의 왼쪽에는 속눈썹 연장에 사용 재료이며 클래식 속눈썹 연장의 사진과 전후 비교사진입니다. 사진과 같이 속눈썹의 길이나 컬, 숱을 보완할 수 있습니다. 러시안 볼륨 연장 기법은 2가닥에서 6가닥 정도에서 이상의 아주 얇은 피부의 가물을 한 묶음으로 사용하여 속눈썹을 연장하는 기법이고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가닥 가격은 풍성함을 연출할 수 있어서 클래식 연장보다 빠르고 속눈썹 피부와 같은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사진은 러시안 볼륨 연장의 디자인 예시 사진과 작업물 사진입니다. 속눈썹 펌 포인트 연장은 속눈썹 펌과 연장을 동시에 하는 시술을 칭하기도 하고 펌과 같은 느낌을 내는 연장을 칭하기도 합니다. 속눈썹 연장의 느낌보다 자신의 속눈썹인 듯한 자연스러운 느낌으로 마스카라 연장, 아이돌 연장, 크라운 연장, 펌 포인트 연장 등 공통적인 디자인보다는 따라가여 디자인을 정해 시술하고 사진은 여러 가지 디자인 방법 중 예시로 만든 샘플 디자인 사진과 시술 사진입니다. LED 속눈썹 연장은 최근에 가장 떠오르고 있는 기법인데 일반적으로 속눈썹 연장에 사용하는 접착제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공중압 게시제를 배합한 젤 타입 접착제를 램프를 이용해 주차하여 정화시키는 방법. 일반 접착제에 알레르기 반응이 있는 분들에게 사용할 수 있고 주력도 더 높다고 나타났습니다. 사진은 LED 속눈썹 연장용 이 사진이며 LED 램프로 젤 타입 접착제를 정화시키는 시술 사진입니다. 속눈썹 펌은 속눈썹 연장과는 달리 자신의 속눈썹을 올려 헤어펌과 같은 원리로 조정하는 방법으로 외모적인 부분의 만족감뿐만 아니라 속눈썹이 눈을 찔러 불편함을 주는 기술이며 사진은 펌에 사용하는 재료와 다양한 작업물 사진과 사진입니다.
이 외에도 속눈썹을 염색하는 틴팅, 영양을 채우는 클리닉, 연장된 속눈썹을 제거하는 감호 제거, 원래의 속눈썹 상태를 더 길고 풍성하게 자랄 수 있게 하는 보건술 및 생장술, 속눈썹 미용 시술 전처리를 하는 속눈썹 샴푸 등 다양한 속눈썹 미용 시술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술 동기, 심리적 안정감, 외모 만족도, 시술 만족도에 대한 설명은 이와 같습니다. 연구 모형은 이렇게 설정하였고, 연구 가설은 이렇게 8가지 가설로 설정하였습니다. 설문 문항은 선행 연구를 통해 고찰한 변수들의 관계와 참조한 측정 도구를 연구적에 맞춰 설계하였고, 시술 동기를 독립 변수로 선정하고, 심리적 안정감을 종속 변수로 선정하였고, 매개 변수는 시술 만족도와 외모 만족도로 선정하였습니다. 인구 통계학적 문항으로 성별, 연령, 거주 지역, 학력, 직업, 월소득과 더불어 속눈썹 관련된 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속눈썹 관련 문항으로는 속눈썹 시술 경험 횟수, 속눈썹에 대한 고민 경험 유무, 속눈썹 시술을 고려하는 환경적 요인, 속눈썹 미용샵 선택 경로, 속눈썹 미용샵 방문 이유 등을 포함하였습니다. 설문지는 속눈썹 시술 경험이 있는 전국의 성인 여성을 대상으로 총 223명의 설문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조사 설계 분석 내용은 표와 같습니다. 본 연구의 자료는 SPSS 25.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통계 분석하였습니다. 측정 도구의 타당도 및 신뢰도 분석을 위해 탐색적 요인 분석, 주성분 분석, 메리맥스 회전을 사용하였고, 시술 동기와 시술 만족도는 타당도를 저해하는 걸 제외하고 요인 분석 결과 유형이 적합하다고 판단되었고, 외모 만족도와 심리적 안정도 적합한다며 신뢰도가 높다고 나타났습니다. 연구 대상의 일반적 특성에 대한 설문 결과와 속눈썹 미용 시술 특성에 대한 설문 결과입니다. 기술 통계 분석 결과 모든 변수에서 정체성 과정을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연구 변인의 차이는 시술 동기, 외모 만족도, 심리적 안정감은 일반적 특성과 상관없이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고, 시술 만족도는 최적 환경에 따른 차이가 있었는데 학력이 높을수록 시술에 대해 더 포괄적으로 보는 것이 많았을 수 예상되었습니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속눈썹 미용 시술 특성의 차이는 연령에 따른 속눈썹 미용샵 선택 경로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20대는 SNS 및 인터넷 광고의 비율이 가장 높았고 나머지 연령대는 주변 사람의 권유, 소개의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연령이 높을수록 주변 사람의 권유와 소개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는데 10대의 경우 손쉽게 인터넷 광고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연령이 높아지는 것으로 보아 마케팅적 부분에서 자신의 샵의 타겟층이 되는 연령층에 맞춰 홍보 전략을 선택하면 좋을 것으로 보였습니다. 직업에 따른 후관리 용품 구매 의향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영업직, 자영업, 서비스직, 공무원 회사원, 교육직, 전문직, 학생, 전업주부 순으로 후관리 용품 구매 의향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는 외모적 이미지가 노출되는 일이 많은 직업 순으로 나타나 후관리 용품으로 외모 관리에 있어 구매 의향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학력에 따른 속눈썹에 대해 고민되는 부분도 통계적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고졸 이하와 대졸은 속눈썹 허리 쳐져서의 비율이 가장 높았고 전문대졸과 대학원 이상은 속눈썹 길이가 짧아서의 비율이 높았습니다. 이는 속눈썹 펌과 연장의 시술적 특성이 다르므로 허리 쳐지는 게 고민이라면 펌을, 길이가 짧아서라면 연장을 받기 위해 방문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학력에 따른 차이라기보다는 개인의 컴플렉스에 의한 고민으로 이루어진다고 해석했습니다. 월평균 수입에 따른 속눈썹 미용 지인, 가족 권유 의향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00만 원 미만과 200에서 300만 원 미만의 비율이 100%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500만 원 초과 300에서 400만 원 미만, 400에서 500만 원 미만 순으로 속눈썹 미용 지인, 가족 권유의 의향이 높게 나타났는데
투입이 적을수록 연령이 낮을 것으로 예상되어 속눈썹 미용 시술을 처음 받아본 경우가 많았을 것으로 생각했을 때 이미지 변화가 더 크게 와닿게 되었을 것이고 이를 주변인들에게 전달 양이 커졌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결혼 유무에 따른 속눈썹 시술 경험 횟수, 속눈썹 미용샵 선택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속눈썹 시술 경험 횟수는 5회 이상 비율이 미혼, 기혼, 기타 순으로 뽑혔고 속눈썹 미용샵 선택 경우는 미혼, 기혼, 기타 모두 주변 사람들의 권유, 속개의 비율이 가장 높았고 기혼, 미혼 순으로 주변 사람의 권유, 속개의 비율이 높았으며 SNS 및 인터넷 광고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매개효과 분석에서는 모두 직접적 또는 간접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연구 결과를 요약하자면 총 223명 중 연령은 30대가 제일 많았고 20대가 다음으로 많았으며 외적인 이미지 관리가 필요하고 사회적 활동이 많은 30대가 40대가 분석되었습니다. 직업은 자영업, 공무원, 회사원 등이 많았고 전업주부 비슷하게 나타났는데 현대에는 전업주부들도 사회적 활동이 많아져서 외모에 관심도가 높아지고 성공가 되어 수익가 다양화되고 있다고 여겨집니다. 속눈썹 미용에 가장 크게 영향을 주는 것은 메이크업 시간 단축이 47.5%, 다음으로 이미지 변화가 9%의 비율이 높았습니다. 바쁜 현대사회에서 간단한 미용 시술을 단축시키고 변화까지 가능하게 한다는 장점이 주기적으로 속눈썹을 받는 것을 말한다고 알 수 있습니다. 속눈썹 미용 시술 시 가장 중요한 점 1순위를 선택하는 문항에서 시술자의 시술 능력이 함께 높게 나타났습니다. 속눈썹 미용샵 선택 기준에 속눈썹 미용 기술적 전문성이 중요하게 여겨진다고 보여져서 속눈썹 예전과는 많이 달라졌고 고객의 기대 수준이 높아졌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연령과 결혼 여부에 따라서 속눈썹 미용샵 선택 경로가 다르게 나타났는데 대체적으로 온라인 활동에 익숙하고 시간 활용이 자유로운 20대 연령층과 미혼 여성이 온라인 마케팅을 통해 유입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으로 살펴보며 성격 분석과 혈기 분석 결과 모두 서로 간에 전적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속눈썹 미용에 대한 시술 동기가 강할수록 그를 통해서 심리적 안정을 얻는 정도가 많습니다. 그리고 개개인마다 시술 동기가 다양하고 정도가 다르지만 시술 동기가 강해지면 시술에 대한 만족도도 높아짐을 확인하였습니다. 또 속눈썹 미용에 대한 시술 동기가 강할수록 그를 통해서 외모에 대한 정도도 강해진다는 수 있었고 시술 만족도와 외모 만족도가 높고 심리적 안정감에도 높은 영향이 있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시술 동기가 시술 만족도를 통해서도 심리적 안정감에 영향을 미치고 시술 동기에 따라 시술 만족도가 달라지고 심리적 안정감이 달라짐을 보여주었고 시술 동기가 외모 만족도를 통해서도 심리적 안정감에 영향을 미치며 시술 동기가 외모 만족도를 높이고 심리적 안정감까지 높아지는 결과를 검증하였습니다. 문의 및 재원으로 시술 동기의 정도에 따라 만족도가 달라지고 심리적인 부분에까지 영향을 미친다고 하여 시술 동기에 따라 적절한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또 과거의 시술이 만족스러운 정도에 따라서도 생각할 수 있을 부분인데요. 과거에 시술했던 경험을 확인하는 것과 시술의 질을 올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 연령층에 따른 개별적인 마케팅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전국의 성인 여성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경기도권 거주 82.1% 나타나 그런 점에서 본 연구 결과는 대표성을 띠기에는 부족한 점이 있으므로 현 연구에서는 전국의 일폭 표본에 적용하여 진행한다면 효과가 나타내는 연구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고 본 연구에서는 1회부터 20회 이상까지 활용했던 미용을 경험한 모든 성인들에 대하여 조사하였기 때문에 경험 횟수가 적을수록 이용한 속눈썹 미용샵이 어떤 곳이었는지에 따라 시술 만족도에 주는 영향을 제한적으로 경험 횟수에 따른 질량을 나누어 조사하는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일단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예. 1 세션에 어 예. 1 세션의 주제가 세분화되어지고 전문화되어지는 저희 뷰티 산업의 경향인데, 아마 인체의 가장 작은 부분이면서 개별적으로 정말 좋은 전문가를 찾아다니는 시술이 아마 속눈썹 미용 시술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어 예전에는 속눈썹 시술이 그냥 이렇게 그 마켓에서 사다가 본인이 그냥 붙이는 그 정도에 불과하였고, 또 평생 몇 번 그 이렇게 혼주 메이크업이나 또는 본인의 결혼식 때 하는 정도였던 것 같았는데, 이제 지금은 당당히 속눈썹 미용 하나만의 전문 샵이 생기고, 또한 그 기술이 놀랍게 발전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세션의 첫 번째 발표로 속눈썹 미용 시술이 문을 열었고, 이러한 발표를 통해서 우리 미용인들이 앞으로 어떠한 마케팅을 통해서 고객들에게 만족감을 주고, 또한 심리적 안정감까지 줄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연구 분석한 내용을 잘 들었습니다. 다음 두 번째는 이제 반영구가 어 우리에게 친숙하게 다가왔고, 이제 너무나 당연하게 TV를 봐도 국회의원이나 아니면은 어 여러 높은 지도자들도 모두 반영구 시술을 한 것을 아마 보시게 될 것입니다. 이제 이러한 반영구가 우리에게 친숙하게 다가온 시점에서 새로운 연구가 필요하게 됐습니다. 그것은 revisit intention, 그래서 재방문 의도까지 분석을 한 두 번째 발표자 어 최선숙 님의 발표를 들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원 대학교의 뷰티 건강 향장학 발표자 최선숙입니다. 자료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본 연구의 주제는 반영구 화장 고객의 라이프 스타일과 시술 선호도 및 재방문 의도가 관계에 관한 연구로 부제는 시술 만족도의 매개 효과를 중심으로입니다.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연구의 배경으로는 죄송합니다. 음소거 안 되신 분 음소거 해 주세요. 임선희 님 음소거 해 주세요. 네, 진행할까요? 감사합니다. 네, 해 주십시오. 네. 지금의 현대 사회는 남녀노소, 나이에 상관없이 외모에 대해서 중요시 여기고 있고요. 스스로의 가치를 높이는 부분에 시간과 비용을 아끼지 않고 많이 투자하고 있습니다.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서도 미에 대한 투자가 달라지고 있는 실정이고, 기분 전환 가치에 큰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 마스크를 착용하며 반영구에 대한 선호도와 수요도가 더 높아졌으며, 법적 규제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사람들은 반영구 화장을 인식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현대인들은 외모를 중요한 경쟁력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이미지 형성에 중요한 아름다움을 추구하게 되었습니다.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본 연구는 전국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반영구 화장에 대한 인식과 더불어 반영구 화장 시술의 선호도, 시술 만족도와 라이프 스타일 및 재방문 의도의 변수를 연구 모형으로 구성하였고 분석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반영구 화장 산업에 필요한 실태를 확인해보고 어떠한 부분이 실제 반영구 화장에 대한 선호와 만족으로 나타나는지를 확인하고자 하였습니다. 세 번째, 반영 후 화장의 연구에 있어서 기초적인 자료를 제시하고
반영구 화장 산업의 성장 방향에 대해서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두고자 합니다. 이론적 배령은 다음과 같이 반영구 화장 라이프 스타일, 반영구 화장 시술 선호도, 반영구 화장 시술 만족도, 재방문 의도의 변수로 구성해 보았습니다. 반영구 화장의 부분을 간략하게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반영구 화장은 아름다움과 자연스러움을 추구하며 일정 기간 보존 유지되는 편리성이 있어 현재 여성들뿐만 아니라 남성들의 수요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반영구의 목적은 크게 세 가지로 미용 목적과 특수 화장 목적, 성형 효과 목적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반영구 화장의 미용 목적으로는 부족한 부분을 보강해주는 목적이 있습니다. 눈썹이나 아이섀도우, 입술, 블러셔 등 각자의 개성에 맞게 자신의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메이크업의 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사람마다 다른 얼굴형의 비대칭을 맞추어 디자인을 하거나 유행하는 스타일과 여러 번 시술을 했던 흔적을 커버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반영구 화장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또 특수 화장 목적으로는 흉터 커버, 유륜 복원, 그리고 튼살 커버, 두피 채움, 백반증 커버 등 자연스러운 신체 표출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성형 효과 목적인데요. 보통 눈썹이나 속눈썹, 탈모 혹은 사고로 인해서 이목구비 손상이 있는 경우 반영구 화장을 통하여 성형 효과를 볼 수도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암 환자의 경우 심리적인 측면과 정신적인 건강 상태, 사회적인 상호작용에 있어서도 삶의 질을 높이는 부분적인 도움을 줄 수 있으며 일반인은 물론이고 다양한 이유로 외모적 변화로 인해 불편을 겪는 분들에게 외모에 대한 자신감과 만족도를 준다는 점에서 반영구 화장은 필요한 시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현재 반영구 화장은 피부의 손상을 최소화하고 자연스러움을 부여하기 위해서 반영구의 여러 가지 기법, 기술들이 연구 개발되고 있습니다. 반영구 화장은 표현 기법의 다양한 기술 개발로 원하는 디자인이나 색상을 결정하는 시술을 할 수가 있고요. 디자인의 주를 이루는 요소는 점과 선, 면을 활용하여 점기법과 면기법, 성기법 등 그 명칭과 기법이 혼합되어 쓰이고 기기의 사용 여부에 따라서 머신 기법과 수지 기법으로 분류하기도 합니다. 눈썹 반영구 화장의 기법의 종류로는 이 또한 점과 선, 면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요즘엔 다양한 기술들로 인해서 엠보 기법, 머신 기법, 페더링 기법, 콤보 기법, 수지 기법 등으로 고객의 피부층의 다양한 특성에 맞게 시술이 가능하고요. 어, 각자의 개성에 맞게 시술이 가능합니다. 다음 연구 방법입니다. 본 연구에서 고찰한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연구 모형을 제시하였습니다. 가설의 성정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습니다. 통계 분석 방법은 본 연구의 자료는 SPSS 25.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서 다음과 같은 통계 분석을 실시하였고요. 본 통계 분석은 유의 수준 5%를 기준으로 하여서 통계적 유의성 여부를 판단하였습니다. 신뢰도 분석 결과 신뢰도와 타당도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사 설계 및 자료 분석은 연구 대상자는 반영구를 경험한 전국의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하였고요. 조사 기간은 2023년 10월 온라인을 통한 설문조사를 통하여 252명의 자료를 분석하였습니다. 조사 방법으로는 빈도 분석과 기술 통계, 차이 분석, 상관 분석, 매개 효과 분석 등을 진행하였고 가설을 검증하였습니다. 모든 분석은 유의수준 5% 통계적으로 검증되었습니다. 다음은 연구 설계인데요. 연구 설계 과정은 다음에 나오는 결론의 내용과 유사하므로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연구 결과 요약입니다. 본 연구 대상자에 대한 인구 통계학적 특성을 살펴본 결과 남성은 14.7%, 여성은 85.3%로 여성이 많았고요. 연령은 40대와 50대가 72.1%로 가장 많았습니다. 반영구 화장이 국내에 들여온 시기가 1970년대에서 80년대, 그 이후 반영구 인식이 달라지면서 유행에 민감한 40대와 50대가 가장 많은 것으로 해석이 되고, 또 한편으로는 사회적 활동이 가장 활발한 시기에 40대, 50대가 미용에 관심이 많고 경제적으로 안정된 40대, 50대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학력에 따라서도 주요 변인이 달라졌는데, 시술 선호도와 시술 만족도가 석사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들이 학사 이하의 학력보다 높다고 나타났습니다. 이는 학력이 높을수록 반영구 화장의 전문성을 보다 높게 인지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또 본 연구 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변인에서도 차이가 확인되었는데요. 특히 성별에 따라 반영구 화장의 목적이 달라진다고 나타났습니다. 남자의 경우에는 자기 만족과 외적인 아름다움을 위한 목적이라면, 여성은 이 두 가지 목적 이외에도 결점 커버와 메이크업 시간을 절약하는 데한 목적도 나타났습니다. 시술 선호도, 시술 만족도, 재방문 의도는 서로 간의 정적 상관관계에 유의했고, 라이프 스타일은 유형에 따라서 변인과의 상관관계가 달라짐이 확인되었습니다. 시술 선호도는 시술 만족도의 정적 영향에 유의했고, 특히 시술 선호도의 하위 요소인 시술 효과는 시술 만족도의 하위 요소인 이미지 만족과 사회적 만족, 심리적 만족에 대해서 정적 영향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시술 선호도는 재방문 의도에 정적 영향이 유의했고, 시술 선호도의 하위 요소 중에서 시술 효과가 재방문 의도에 대해 정적 영향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시술에 대한 선호도가 특히 높을수록 재방문 요소가 같이 높아진다는 것이고, 이 시술 선호도에 따라서 구매 행동이 달라진다는 선행 연구 내용과 유사하다고 보여집니다. 다음은 라이프 스타일은 시술 만족도에 정적 영향이 유의했습니다. 하위 요소 간의 영향 관계에서 유행 추구형이 심리적 만족에, 사교 활동형은 시술 만족도의 모든 하위 요소인 이미지 만족과 사회적 만족, 심리적 만족에, 또 경제 실용 중시형은 심리적 만족에, 또한 미적 추구형은 이미지 만족과 사회적 만족에 대해 정적 영향으로 검증되었습니다. 이에 보수 전통형을 제외한 모든 라이프 스타일이 어느 정도의 영향력과 정도의 차이를 나타냈으며, 라이프 스타일에 대한 대부분의 집단에서 미용 서비스의 이용이 나타난 것과도 유사하게 보여집니다. 다음은 라이프 스타일은 재방문 의도에 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하위 요인 중에서 사교 활동형과 미적 추구형이 재방문 의도에 영향을 준다고 나타났습니다. 이는 사교 활동이 많을수록 미에 대해 추구할수록 반영구 화장에 대한 재방문 의도가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라이프 스타일이 재방문 의도에 영향을 미칠 때 시술 만족도에 매개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라이프 스타일 유형 중에서 유행 추구형은 심리적 만족에 매개 효과가 유의했고, 사교 활동형은 이미지 만족과 사회적 만족, 심리적 만족 모두 매개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경제 실용 중시형은 심리적 만족의 매개 효과가, 미적 추구형은 이미지 만족과 사회적 만족의 매개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이는 라이프 스타일 유형에 따라서 만족하는 부분이 다 달라지고 있으며, 그에 따른 재방문 의도에까지 미치는 영향이 달라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시술 선호도가 재방문 의도에 영향을 미칠 때 시술 만족도의 매개 효과가 정적 관계로 나타나 매개 효과를 검증하였습니다. 특히 시술 선호도의 하위 요소인 시술 효과는 재방문 의도에 영향을 미칠 때 이미지 만족과 사회적 만족, 심리적 만족 모두 매개 효과를 나타냈고요. 이는 특정한 시술이나 서비스에 대해서 선호하는 것이 만족으로 이어지고 곧 재방문 의도까지 이어진다는 부분에서 시술에 대한 선호도와 만족이 중요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본 연구는 반영구 화장에 대한 올바른 개념과 정보를 제공하여 소비자의 니즈를 충족하고자 하였습니다. 나아가 반영구 화장 시술에 대한 다양한 변인들을 통해서 반영구 화장 시술을 경험한 사람들이 재방문에 이르는 과정까지 살펴보았다는 점과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서 만족하는 부분이 달라진다는 부분을 실증하였습니다. 이러한 결과와 논의한 내용을 통해 반영구 화장 산업의 발전과 전략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본 연구를 통해서 시사하는 바는 다음과 같습니다. 본 연구에서 시술 선호도의 하위 변인 중 시술 효과가 유일하게 매개 효과로 나타났습니다. 고객들은 시술 효과가 어떻게 나타나느냐가 만족과 재방문으로 이어진다고 응답을 했고요. 따라서 반영구 화장 시술이 전문화되어야 하는 필요성이 존재하고요. 전문가들 또한 다양한 연구 방법을 통해 반영구 화장 시술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노력이 요구되는 바입니다. 두 번째로는 레퍼럴 마케팅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바이럴 마케팅은 SNS를 통해서 진행하는 것이라면 레퍼럴 마케팅은 실제 지인이나 아는 사람이 추천하는 방법입니다. 실제로도 이러한 입소문 마케팅에 대해서는 중요한 홍보 수단으로도 활용이 되고 있고요. 보고된 바 있으며 반영구 화장 마케팅에서도 지인 추천을 통한 마케팅이 효과적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러한 시사점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본 연구에서는 반영구 화장을 경험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진행하였기 때문에 남성의 비율이 현저히 낮게 조사되었습니다. 즉, 본 연구는 여성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의 일반화가 가능하지만 남성들에 대한 결과는 후속 연구를 통해 증명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두 번째, 군집 조사를 통한 연구가 필요합니다. 곧 연구에서는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라이프 스타일의 정도를 조사하였고요. 그 정도에 따라 각 변인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해서 조사하였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모든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을 조사하였기 때문에 부정확한 부분이 존재할 수 있고요. 각자마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를 조사할 수 있는 분집 분석을 통해 집단을 나눈 뒤에 영향력을 조사하는 연구를 제안하는 바입니다. 저희 발표 자료는 여기까지입니다. 발표자 최선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예, 어, 그, 드디어 반영구 화장에 대한 법제화가 이제 절차에 들어갔다는 그러한 소식이 얼마 전에 있었습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저희에게 이제는 누구나 하는 그러한 반영구 화장이 어쩌면 국가 자격으로 만들어지고 다섯 번째 그 자격증 시험 과목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예상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재방문 의도를 더욱 높이기 위한 각종 영향 요소들을 세부적으로 연구한 내용은 매우 가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발표자입니다. 세 번째는 그 우리 미용 산업이 그동안 음, 실습 위주 또는 실기 위주의 고객하고의 접점만을 내세웠다면 이후에 계속 미용이라는 학문이 이러한 학술지와 또한 대학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 사회과학과 자연과학을 모두 통합하여 분석하는 도구를 사용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한의학과 또 생명과학 그리고 이화학 등 그리고 IRB 생명윤리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한 그러한 실험 등을 모두 접목하여 연구한 연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연구를 하신 최우정 명지대학교 발표자의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발표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최우정입니다. 네, 제가 우선 화면 공유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는 지금 명지대 미용예술학과에 겸임교수로 나가고 있고요.
지금 오늘 발표할 자료는 최은주 교수님의 지도하에 박사 논문을 통과한 자료입니다. 자, 지금부터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천연 식물 추출물로서 소품 콤플렉스의 특성과 화장 원료로서의 효능에 대한 연구입니다. 자, 이런 순서로 연구 목적, 그리고 선행 연구, 그리고 임상 평가 방법, 임상 결과, 그리고 결론과 고찰에 대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대인들은 만성 두피 질환이 급증한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이는 그 건강보험복지공단의 어떤 그 두피 관련 환자를 봤을 때도 해마다 늘고 있는 추세로 알 수 있습니다. 만성 두피 질환의 환자가 급증하면서 어, 두피에 효과가 있는 기능성 화장품을 선호하게 되었고, 이런 기능성 화장품을 씀으로써 화학적인 부작용 성분에 대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천연 원료에 대한 제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를 하고 있고, 우리는 천연 유래 제품 개발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 두피는 모발을 생성하고 그리고 유지시키며 피부 주름과도 많은 관련이 있는 아주 매우 중요한 신체의 일부분이라고 할 수 있으며, 머리카락은 사람의 생명과는 아무 지장이 없지만 사회생활을 하는 인간으로서는 남녀노소한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연구 목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구 목적은 12가지 천연 물질을 소품 컴플렉스화하여 두피의 화장 연료로서의 가능성과, 그리고 이 연료를 가지고 두피 모발 샴푸를 제조하여 정말로 우리 인체 두피에 효과가 있는지 6가지 임상 실험을 하였습니다. 연구 목적에서 이의가 있는 부분 4가지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두피 화장 원료로서의 가치, 그리고 이 소품 콤플렉스를 활용한 두피 화장품을 제조하여 임상 연구하였고요. 그리고 이 컴플렉스는 한 가지의 연료를 사용한 게 아니고 12가지의 천연 제품을 컴플렉스 한 화장품으로서 천연 화장품의 활용 범위를 넓힐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소품 콤플렉스의 유래는 동의보감에 보시면 유일하게 두피가 붓고 가려운 것을 치료한다라는 문구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구를 보고 착안하여 두피에 맞는 컴플렉스 12가지 천연 한약재를 다시 재구성하였습니다. 동의보감에 의하면 이 소품산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동의보감에서는 접촉성 피부염, 그리고 지루성 피부염, 비염, 그리고 항염증, 항산화 대한 이런 효과가 있다고 나와 있고요. 그 종합해 보면 피부병에 효과가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자, 본 연구에서 소품 컴플렉스는 다시 그 동의보감을 토대로 해서 재구성하였는데요. 인삼, 백봉령, 백강장, 그리고 청구, 방풍, 곽향, 선태, 광활, 진피, 호박, 현계, 감초의 12가지 천연 추출물을 사용하였고요. 추출 방법은 열수 추출법을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12가지에 대한 효과와 효능입니다. 자, 선행 연구를 찾아보았거든요. 근데 보통 의대 한의학과에서 이 쥐를 대상으로 해서 그
병적인 피부 관련, 그러니까 즉 요즘 아토피에 관련 연구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찾아본 논문에는 어, 이 소풍산을 가지고 화장품에 적용한 것은 지금 보시다시피 이 세 가지 연구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연구조차도 두피에 관련된 연구는 아니었고요. 화장품에 넣었을 때 이 소풍산의 첨가물이 어떤 효과를 있느냐는 그런 연구였고, 제 연구의 의의로서는 이 소풍산 처방을 가지고 두피 화장품에 최초로 적용했다는 어, 것입니다. 자, 이화학 실험을 했는데요. 이 소풍 컴플렉스가 어느 정도의 효과 효능이 있는 실험을 황산화 실험 6가지, 그리고 항염 실험 2가지, 그리고 향균 테스트 6가지를 하였고요. 마지막으로 인체에 얼마나 부작용이 없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안정선 테스트까지 하였습니다. 자, 그리고 이 컴플렉스를 가지고 샴푸 두피에 임상할 수 있는 샴푸를 제조하였고요. 이 샴푸를 사용한 임상을 대상으로 해서 두피 보습에 효과가 있는지, 그리고 두피 피질 개선에 효과가 있는지, 두피 각질에 효과가 있는지, 그리고 외부 열감에 의한 두피 진정에 효과가 있는지, 외부 자극에 의한 두피 진정에 효과가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성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주름과 관련 있는 두피 탄력 개선에 효과가 있는지, 이렇게 6가지로 임상 실험을 하였습니다. 네. 자, 임상평가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20대에서 60대를 대상을 하였고요. 자, 처음에 시작하기 전에 한 번, 2주 사용한 다음에 한 번, 그리고 4주 후에 한 번, 이렇게, 두피 임상 실험을 하였고요. 그리고 물론 이상 반응 평가도 하였습니다. 자, 소풍산 실험, 화장료로서의 실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황산화 6가지 실험의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총 폴리페놀 함량 측정과 그리고 자유 라디칼 소고 활성 측정, 그리고 ABTS 자유 라디칼 소고 활성 측정, 그리고 수상기 소고 활성 측정, 그리고 SOD 유사 활성 측정, 그리고 슈퍼 라디칼 소고 활성 측정에 대해서 모두 유의미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그래프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항염 효과 2가지를 실험을 하였는데요. 세포 독성 측정과 NO 생성 저해 효과를 하였고요. 자, 여기서 세포 독성은 전혀 나타나지 않았고, 그리고 생성 저해 효과도 수치상 저해 효과는 나타났으나 그 효과는 약간 유의미한 차이는 아닌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항균 실험 6가지를 하였는데요. 포도당 굴균과 그리고 녹농균, 여드름균, 그리고 칸디다균, 비듬균, 그리고 백성균에 대해서 모두 균의 성장을 억제하는 효과가 나왔습니다. 자, 포도당 굴균 같은 경우는 수치상으로는 저해 효과가 분명히 나타나긴 했으나 유의미하지는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 이화학 실험 결과를 봤을 때 모든 그 균이나 세균에 대한 효과가 있다. 그리고 우리 인체에는 독성이 없는 것으로 판명되었고요. 그래서 이런 실험의 결과를 토대로 해서 이 소풍산 컴플렉스가 첨가한 샴푸를 제조하여 임상 실험을 하였고 그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 6가지로 실험을 하였는데요. 두피 보습, 그리고 피지, 각질, 탄력, 그리고 외부 자극에 대한 진정 효과 2가지를 실험하였고 모두 유의미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프 상으로 보실 때는 이런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특히 이 샴푸를 하였을 때 각질에 대한 효과가 굉장히 우수한 걸로 나왔고요. 자, 사용 전의 사진과 그리고 2주 후 제품을 사용한 사진, 그리고 4주 후 사용한 사진입니다. 눈으로 보기에도 확연하게 유의미한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나왔습니다. 자, 그래프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 그리고 외부 물리적 자극에 의해서 두피 진정이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실험입니다. 사용 전, 그리고 사용 2주 후, 그리고 사용 4주 후의 효과가 확연히 나타난 것을 눈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래프고요. 자, 마지막으로 두피 열감에 대한 진정 효과에 대한 실험 결과인데요. 자, 사용 전, 그리고 사용 2주 후, 그리고 사용 4주 후, 확연하게 그 두피의 열감이 감소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방으로 가면 탈모를 치료하는데 제우선으로 두피에 열을 내리는 처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방법을 반면에 볼 때 이 샴푸, 소풍산 컴플렉스가 함유된 샴푸가 두피 진정, 열감을 내리는데 굉장한 효과가 있는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결론인데요. 자, 소풍산 컴플렉스를 가지고 두피 화장료로서의 가능성을 입증하였고, 그 입증 결과로 항산화, 그리고 항염, 그리고 항균에 대한 실험을 하였고, 모두 유의미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특히 항균 실험에서는 여드름균, 백성균, 그리고 비듬균에 있어서 항균 효과가 매우 뛰어난 것으로 나왔고요. 포도당 구균과 그리고 녹농균, 칸디다균은 균에서도 항균 효과가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자, 본 연구는 두 발에 적용해서 화장품 원료로서의 가능성을 입증하면서 그와 더불어 임상 결과를 한 결과 모든 시험에 유의미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볼 때 제가 개발한 소품 컴플렉스는 두피 화장료로서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됩니다. 자, 시사점으로 봤을 때 소품 컴플렉스는 두피 화장료로서의 가능성과 화장품에 적용하였을 때 두피 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점에서 선행 연구와의 차별성이 있습니다. 기능성 두피 화장료로서의 가능성을 입증하였고, 여러 가지 천연식물의 복합 실험 모델로서의 사용도 선행 연구로서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향후 소품 컴플렉스 함유 두피 개선제, 그러니까 두피 토너를 개발하여 두피에 대한 효과가 얼마나 있는지 더 연구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왜냐하면 지금은 제가 이제 소품 컴플렉스를 넣은 샴푸만 실험을 하였지만 앞으로는 두피 개선제를 개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문제성 두피 조절 물질로서의 확대 연구에 대한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두피와 모발의 상관관계를 생각했을 때 분명히 이 소품 컴플렉스의 이 함유 두피 제품을 사용하였을 때 모발에도 모발 개선의 효과도 있다고 보여짐으로써 모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후속 연구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의 발표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소풍 컴플렉스, 어, 그, 봄이라서 벚꽃놀이 가는 소풍인 줄 알았더니 그런 소풍이 아니고 예 한의학에 나온 것이고 소풍산이라는 실제 그런 약도 있더군요. 그래서 그런 것을 바로 우리에게 그 뷰티에다가 적용한 임상 실험
그리고 특히 그 안에 있는 자극도라든지 열과 같은 것의 그 전후 비교에 대한 다양한 그러한 실험 결과에 대한 사진을 직접 볼 수 있는 아주 소중한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발표자님께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음 우리 그 자아 존중감은 현대인에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다른 어느 때보다 물질주의가 이렇게 만연되어져 있는 사회에서, 그리고 어 다른 어떤 것보다도 심리적인 부분이 중시되고 있는데, 미용 산업에서도 단순히 물질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심리적인 부분까지 어떻게 다루어 줄 수 있는지, 그리고 그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미용 고객이라고 할 수 있는 다양한 그 연령대층을 대상으로 해서 연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예원 예술대학의 장민준, 최정순, 서지영 님의 그 연구이며, 오늘 발표자는 장민준입니다. The Influence of College Students' Self-Esteem, Appearance Satisfaction, and Beauty Interest for Protection and Convergence라는 주제를 가지고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예, 시작하여 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대학생의 자아 존중감과 외모 만족도 및 보호와 융합을 위한 뷰티 관심도의 영향 관계에 대해 발표하게 된 장민준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목차부터 설명드리자면 서론, 이론적 배경, 결과 및 고찰, 결론 순서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연구 배경부터 설명드리자면 개개인의 가치와 삶의 수준이 높아지면서 현대 사회에서의 외모는 자신의 모습을 표현하는 중요 수단임과 동시에 자기 개념 형성과 표현의 중심적인 역할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뷰티 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소비자의 뷰티 감심도에 대한 연구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두 번째로 연구 목적입니다. 본 연구는 외모에 민감한 대학생들의 자아 존중과 외모 만족도를 알아봄으로써 뷰티 산업 발전을 위한 뷰티 관심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본 연구는 경기도 4년제 대학을 대상으로 2023년부터 2023년 9월부터 10월까지 약 한 달간 오프라인 방식으로 250부의 설문지를 배포하였으며 이 중 250부가 회수되었고 최종적으로는 불성실한 또는 무응답 설문을 제외한 245부를 유효 포번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이 연구의 이의는 현대 사회에서의 외모의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뷰티의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본 연구는 대학생의 자아존중감과 외모 만족도, 뷰티 관심도의 영향관계를 알아보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론적 배경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아존중감이란 자기 능력에 대한 확신감, 자기 존재의 가치성을 인정할 줄 아는 태도이며 일반적으로 자신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로서 자아에 대한 긍정적, 부정적 태도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아존중감은 개인이 본인 자신에 대해 형성하고 유지하는 평가로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태도로 표현되어지고 자신이 중요하다고 느끼며 성공적이고 가치 있다고 보는 정도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자아 존중감에서 긍정적 자아 존중감, 부정적 자아 존중감을 도출하였습니다. 외모 만족도는 외모의 사전적 정의로 시작하면 겉으로 나타난 모습이나 용모, 즉 겉모습이며 예전에는 그 개념이 주로 얼굴을 의미하는 것이었으나 지금은 신체 전체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상적인 외모를 가진 사람은 자신 스스로에게 만족을 느끼고 능동적으로 행동하며 사회생활에서도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고 자신감을 가지게 됩니다. 저는 외모 만족도에서 외모 자신감과 외모 불안감을 도출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뷰티 관심도입니다. 뷰티의 사전적 의미는 아름다움, 미모, 아름다운 것, 훌륭한 것으로 시청을 매개로 얻어지는 기쁨과 아름다움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뷰티 관심도란 외모 관심도에서 파생되었으며 외모를 향상시키기 위한
뷰티 적용 방법으로 피부 관리, 머리 관리, 손톱 관리, 메이크업 등 외모 꾸미기를 전반에 관련된 뷰티 산업에 대한 관심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저는 뷰티 관심도에서 자기 주관 관심, 타인 유행 관심을 도출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결과에 대해 설명을 드리자면 첫 번째 테이블을 보시면 자아 존중감의 요인 분석과 신뢰도 분석입니다. 보시면은 부정적 자아 존중감과 긍정적 자아 존중감으로 구분되었으며 신뢰도 전체 신뢰도가 0.87로 가장 낮게 된 신뢰도가 0.88호로 높은 신뢰도로 나타났습니다. 두 번째로 외모 만족도 요인 분석 및 신뢰도 분석표입니다. 또한 외모 자신감과 외모 불안감으로 요인이 구분되었으며 전체 신뢰도 값은 9.918과 제일 낮은 신뢰도 값은 0.808로 또한 높은 신뢰도로 나타났습니다. 세 번째로 뷰티 관심도 요인 분석 및 신뢰도 분석 테이블입니다. 뷰티, 뷰티 관심도는 자기 주관 관심, 타인 유행 관심으로 요인이 구분되었으며 신뢰도 또한 타인 유행 관심은 0.788로 나타났으나 전체 신뢰도는 0.856으로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입니다. 자아 존중감, 외모 만족도와 뷰티 관심도의 상관관계표입니다. 기술 통계 분석 결과 긍정적 자아 존중감과 외모 자신감 및 자기 주관 관심의 평균은 3점을 상회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부정적 자아 존중감과 외모 불안감 및 타인 유행 관심의 평균은 모두 3점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상관관계 분석 결과 평균 점수가 3점 이상인 요인들 간의 상관관계는 모두 유의한 양의 부호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평균 점수가 3점 미만인 요인들은 상관관계 평균 점수가 3점 미만인 요인들 간의 상관관계도 모두 유의한 양의 부호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평균 3점 이상인 요인과 평균 3점 미만의 요인들 간의 상관관계는 종속 변수들과의 관계를 제외하고는 모두 유의한 의의 부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독립 변수인 자아 존중감과 종속 변수인 뷰티 감심도인 타인 유행 관심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매개 변수인 외모 만족도의 외모 불안감과 종속 변수인 뷰티 관심도의 자기 주관 관심 간의 통계적 유의한 상관관계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자아 존중감이 외모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관계를 보시면은 긍정적인 자아 존중감은 타인 유행 관심에 정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정적 자아 존중감도 타인 유행 관심에 정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아 존중감이 뷰티 관심도에 미치는 영향 관계를 보시면 자아 존중감은 외모 자신감에 정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정적 자아 존중감은 외모 자신감에 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긍정적 자아 존중감은 외모 불안감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부정적 자아 존중감은 외모 불안감에 테이블을 좀 뒤로 해서 네, 다른 쪽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한 군 지금 계속 표가 네, 하나에 머물러 죄송합니다. 있습니다. 예. 긍정적 자아 존중감은 외모 불안감에 통계적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부정적 자아 존중감은 외모 불안감에 정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 이거 테이블이 위쪽은 외모 만족도의 영향관계고 아래로 내리시면은 뷰티 관심도의 영향관계라서 바뀐 것으로 보이는데 혹시 틀렸을까요? 네, 괜찮습니다. 네네. 결론 부분에서 한 번 더 강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번째로 결론입니다.
저는 이제 설문지 구성을 자아 존중감, 외모 만족도, 뷰티 관심도, 인구 통계적 변인으로 구성하였고, 자아 존중감은 긍정적 자아 존중감, 부정적 자아 존중감으로 나타냈으며, 외모 만족도는 외모 자신감, 외모 불안감으로 나타내었습니다. 뷰티 관심도는 자기 주관 관심, 타인 유행 관심의 두 개의 요인으로 나타났습니다. 외모 만족도의 두 하위 차원인 외모 자신감, 외모 불안감은 자아 존중감의 영향을 받으며 긍정적 자아 존중감은 외모 자신감의 정의 영향을, 부정적 자아 존중감은 외모 자신감의 부의 영향을, 외모 불안감은 정의 영향을 주었습니다. 긍정적 자아 존중감과 부정적 자아 존중감은 뷰티 관심도의 하위 요인, 타인 유행 관심의 정에 유의한 영향을 받으며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습니다. 뷰티 관심도의 두 하위 차원인 자기 주관 관심, 타인 유행 관심은 외모 만족도에 영향을 받으며 외모 만족도의 두 하위 차원인 자기 주관 관심과 타인 유행 관심의 정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마지막으로 뷰티 산업의 발전으로 뷰티 시장이 점점 확대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로 하여서 다양한 형태의 소비가 늘어나고 있으며 따라서 여러 세대의 중심으로 다양하게 조사하여 분석한다면 통합적인 관점에서 뷰티 관심도를 살펴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본 연구가 뷰티 산업에 대해서 대학생 소비자를 위한 마케팅 전략과 제품 혹은 서비스 개발에 기초 재료를 제공하고 뷰티 산업 성장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 대학생들의 그 외모에 대한 불안감이라든지 자존중감 등에 대해서 굉장히 재미있게 어, 두 가지로 나눠서 나와 타인, 그리고 긍정과 부정, 그리고 또한 불안감까지 모든 것을 잘 나누셔가지고 흥미있는 내용을 잘 들었습니다. 예, 다음은 꾸준히 메이크업 쪽에서 굉장히 현대적인 여러 가지 교육 도구와 연계되어진 부분을 발표해 주신 오산대의 송서현 교수님이십니다. 오늘은 메타버스 내에서의 메이크업 실습이 에 대한 학습 경험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시는데요. 뷰티 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학습이라든지 교육에 대한 연구가 빠질 수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가장 핫한 내용인 메타버스 내에서의 내용을 오늘 또 흥미있게 연구하여 발표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입니다. 예, 송서연님의 발표를 들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송서연입니다. 메타버스 플랫폼을 활용한 메이크업 실기 수업의 학습 경험에 대한 연구를 시작하겠습니다. 메타버스 플랫폼에서 메이크업 교과목은 가상 공간에서 메이크업을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 그리고 기존 메이크업 수업과 비교하여 학생들에게 만족도를 줄 수 있는지 등을 연구할 수가 있습니다. 메타버스 플랫폼에서는 가상 캐릭터를 만들고 꾸밀 수 있는데 학생들은 가상 캐릭터 디자인을 활용하여 메이크업에 대한 흥미와 이해를 높일 수 있으며 이러한 이점들을 고려하면 메타버스 플랫폼에서의 메이크업 교과목 적용은 연구 가치가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연구 방법으로 사례 연구 방법을 통해 메타버스 플랫폼 중에서 쉽고 편리하게 메타버스를 경험할 수 있으며 모바일 앱으로 다운로드가 가능하고 또 섬세하게 설정이 가능한 아바타와 또한 무료 아이템이 많이 보유하고 있는 이 브랜드를 선정하여 메타버스 플랫폼을 활용한 기본 메이크업 교과목의 효율적인 교육 방안을 살펴보고 그 효과성을 검증하도록 합니다. 연구 대상은 1학년 기본 메이크업 수강생 60명을 대상으로 2023년 6월 10일부터 16일까지 사전 사후 효과성 자료 분석하기 위한 수업 만족도에 대한 설문을 실시한 후 대응 표본 TSS를 통해 비교 분석했습니다.
또한 메타버스 플랫폼을 활용한 기본 메이커 교육에 대한 장단점을 개방형 질문지를 활용하여 포커스 그룹 인터뷰로 알아보도록 합니다. 본 연구의 교육과정 설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강의 계획서에서 기본 테마 메이크업 과정으로 11주차 내추럴 메이크업, 12주차 러블리 메이크업, 13주차 스모키 메이크업 수업을 이프렌드 활용학습으로 설정하고 또한 메타버스 이프렌드 가입 안내, 캐릭터 만들기, 동영상을 제작하고 10주차에 LMS 탑재해서 사전학습이 되도록 합니다. 메타버스 수업에 참여한 학생들 출석 체크는 방 정보 및 채팅방 접속 이력을 통하여 파악한 후 메타버스 플랫폼인 이프렌드 공간 안에서 기본 테마별 메이크업 영상 자료를 학습하게 한 후 기본 메이크업 랜드 공간에서 자유롭게 구름이나 보드 타기, 춤추기, 물정 초기 이런 등의 게임을 하고 실기 수업 전에 이 이론 수업을 마무리하도록 합니다. 첫 번째 메타버스 이프렌드 내에서 캐릭터 만들기 동영상 제작 사전 학습은 저희 학교에 있는 LMS 시스템을 활용해서 거기 학습 자료를 미리 탑재한 후에 학생들이 사전 학습이 된 상태에서 수업 참여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두 번째, 메이크업 테마에 따라 메타버스 아바타 캐릭터 만들기에서 학생들이 캐릭터 만들기에 적용한 부분은 얼굴형과 피부색, 눈, 코, 입술 모양 선택하기, 또 눈썹, 속눈썹, 아이섀도우, 립스틱, 블러셔 선택하기, 그리고 헤어스타일 선택하기, 그리고 의상 선택하기, 그리고 액세서리 선택하기, 그리고 본인의 이품 및 카드 만들기까지 실행을 했습니다. 세 번째는 테마별에 따라서 이프렌드 아바타 메이크업과 코디네이션 연출한 그런 결과물들인데요. 내추럴 메이크업, 메이크업과 헤어, 코디네이션, 그리고 러블리 메이크업, 스모키 메이크업 이렇게 학생들이 아바타 만든 그런 사진들을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메타버스 메이크업 테마로 연출한 아바타로 수업에 참여한 실상 상황인데요. 일단 기본 메이크업 룸을 만들고 참여 링크를 학생들한테 보냅니다. 그리고 메타버스 입장한 다음에 채팅방에서 출석을 체크하고 그리고 쉬는 시간에 이렇게 자유활동을 하는 학생들 모습도 볼 수 있고 또 기존의 학습은 그 PPT나 뭐 교수님들이 영상 자료라기보다는 그런 이론적인 자료를 설명하는 식으로 수업이 됐었는데 메타 공간 안으로 들어와서 영상 자료나 또 PPT 자료를 열어보고 본인들이 자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게 시간 내에서 이렇게 수업을 진행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 첫 번째 차신 이론 수업이 끝난 다음에는 이렇게 단체 사진도 찍어서 학생들이 좀 모여가지고 함께 하고 또 흩어져서 공부하고 이런 수업으로 진행해 보았습니다. 세 번째 결과 부분입니다. 수업 만족도에 대한 측정 도구는 양혜원, 조혜원의 수업 만족도 측정하기 위한 그 설문지를 수정해서 교육적 요인 4문항, 심리적 요인 5문항, 환경적 요인 3문항, 휴식적 요인 3문항으로 총 4개의 요인을 구성해서 기본 메이크업 만족도 요인 분석 실시한 결과 교육적 요인, 심리적 요인, 환경적 요인으로 분석되었고 신뢰도 분석은 신뢰대 개수가 84.8에서 848에서 935로 나타나 기준치를 충족시켰습니다. 기존 기본 메이크업 교육과 이 메타버스 이프렌드를 활용한 기본 메이크업 수업의 수업 만족도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서 대응표본 T테스트를 실시한 결과 수업 만족도의 요인, 교육적이나 심리적, 환경적은 메타버스 이프렌드를 활용한 교육 후에 평균값이 더 높게 나타나서 기존 기본 메이크업 교육보다 학생들의 수업 만족도가 높은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메타버스 이프렌드를 활용한 기본 메이크업 교육에 대한 학생들의 의견 조사를 위해서 학생 6명을 대상으로 개방형 질문을 한 결과 장점으로는 새로운 교육 방식이 흥미로워 집중력이 올라가고 수업 참여도에 적극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수업 자료를 본인이 자유롭게 조율할 수 있어 편리하고 자유로운 의사소통으로 피드백이 용이하여 긍정적인 상호작용이 있었습니다. 공부보다는 놀이로 느껴져 교육 효과가 높아졌다는 의견도 있어서 메타버스를 활용한 새로운 교육 방식에 대한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었습니다. 반면 단점으로는 무분별한 이모티콘을 사용한다거나 자유로운 활동으로 산만함이 느껴졌고 익명성의 특징에 의해서 대리출석 등 비윤리적인 행동이 나타날 위험과 익숙하지 않은 조작법과 휴대폰 사용에 따라 로딩이 느린 인터넷 환경으로 불편함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결론과 제언입니다. 첫째, 이 프렌드는 모바일만 사용할 수 있어 교육 분야에서 장기적인 교과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PC와 다양한 자료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야 하고 수업 내용과 관련된 랜드가 구축된다면 학생들은 수업에 대한 몰입 및 이해력이 더 높아질 것으로 봅니다. 둘째, 개방형 질문 결과 이론 교과에 대한 학생들의 흥미 부족의 문제점을 뽑아낼 수 있었고 이 프렌드 내에서 게임적인 요소를 활용하여 교육할 경우에는 학습자들의 흥미를 유발하고 문제 해결력 및 사고력이 향상되므로 긍정적인 교육 활용 방안으로 널리 사용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셋째, 본 연구는 오산대학교 뷰티 코스메틱 계열 대학생 60명을 대상으로 교육 내용으로 설계되고 진행됐기 때문에 교육 전반을 일반화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교수자의 수업 방식에 따라 상이한 결과값이 나올 수 있는 한계점도 있지만 본 연구의 메타버스 기본 메이커 교육의 긍정적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다양한 메타버스 플랫폼을 활용한 교육에 대한 후속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오늘 1세션에서는 뷰티 산업의 교육과 또 그 심리적인 안정감, 또 그 긍정적, 또 부정적 이런 그 심리적인 부분까지 다루어 줬고요. 그리고 또 세부 분야로 또 두피 화장품, 그리고 속눈썹 시술 미용, 그리고 반영구의 재방문 등 정말 새로운 어떤 트렌드, 그리고 이렇게 세분화되어지고 전문화되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잘 다루어진 그런 세션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 발표자님들께서 전부 시간을 잘 지켜주셔서 제가 중간에 그 자르게 되는 그러한 일이 없이 정말 잘 그 발표가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간단한 토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지금 들으신 내용 중에서 혹시 궁금한 점이나 또는 느낀 점이 있다면 그에 대한 것을 좀 손들어 주시면 제가 질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진 위원님께서 그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너무 그 연구 발표 너무 잘 들었고요. 특히 저는 그 최선숙 그 선생님의 그 반영구 화장을 그 시술 만족도를 매개로 하신 연구에 굉장히 너무 좀 좋은 질문도 하고 싶고 관심이 좀 있어서 질문을 한 가지 드리고 싶은데요. 그 재방문 의도의 그 시술 만족도에 영향을 미친 요인 중에서 구체적으로 이제 좀 방문하는 분들이 예를 들면 뭐 어떤 점이 좀 좋아서 그 재방문을 하셨는지 그런 좀 사례들이 좀 있을까요? 아, 네, 갑작스러운 질문에. 네. 음, 네네. 고객분들이 첫 번째 저한테 물어보실 때 첫 번째가 뭐냐면요. 음. 안 아파요? 입니다. 네. 네. 통증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움을 많이 가지고 시작을 음. 하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한번 해봤던 분들의 그 실패했던 음. 그런 저기가 있기 때문에 음. 그거에 대한 좀 두려움을 많이 갖고 시작을 하세요.
그래서 저희 재방문 고객들에 대한 평은 일단은 디자인이 무너지지 않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자기 얼굴형에 맞는 디자인이 제일 중요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오래 유지되는 거, 지속력. 음, 네, 그거를 많이 중점적으로 보셨어요. 그래서 음, 일단은 딱 하고 나갔을 때 너무 진하지 않고 자연스러운 걸 제일 많이 선호하셨습니다. 그래서 하고 가셔서 식사를 하고 가셨는데 식당에서 어머, 오늘 하신 거예요? 라고 음. 물어보시고 거기에서 바로 2차 소개가 이루어지는 네, 아, 네, 요즘 그래서 자연스러움을 많이 추구하는 것 같아요. 아, 네. 아, 그렇군요. 이게 무엇보다 이게 자연스럽고 개인의 맞춤형의 어떤 그런 디자인들이 재방문에 관한 대한 좀 큰 요소가 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뭐 자연스럽게 이제 레퍼럴 마케팅의 효과도 나타날 수 있는 결과인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질문과 또 이에 대한 답변이 갑작스러웠음에도 준비된 그런 발표자인 것 같습니다. 네, 어, 다음은 제가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최우정 발표자님께서는 지금 제품으로 이 실험도 하셨지만은 또 그거를 다시 이제 제품화가 아예 되어서 소풍산 컴플렉스를 활용한 그런 제품이 시판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근데 소풍산을 활용한 그런 샴푸가 실질적으로 일반 마켓에서 파는 좀 화학적인 샴푸에 비해서 실질적으로 소비자들이 어떻게 좀 다르다고 느끼는지 한두 가지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저희가 이 산업화되어진 것까지 좀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네. 지금 소풍상 컴플렉스가 함유된 샴푸가 지금 시판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저는 참고로 헤어 미용 그 관련에 종사를 하고 있고 저희 매장에서도 지금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지금 발표에는 안 나왔지만 정 샴푸와 순 샴푸로 해서 노멀한 두피용이 있고 그리고 기름기가 많은 두피용이 있는데 특히 지금 시판되고 있는 두피 탈모에 기능성이 있는 샴푸들은 식약청에서 허가된 어떤 제품의 물질이 들어가야 두피 탈모라는 말을 써서 이렇게 광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재료들이 워낙에 고가이고 그래서 이런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은 쓸 수가 없는 실정이지만 여러분들도 뷰티 업계에서 잘 아시겠지만 샴푸는 그런 중요한 몇 가지 포인트의 물질이 중요한 것보다는 그 샴푸의 베이스가 되는 계면활성제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 소품 컴플렉스가 들어가 있는 이 샴푸는 계면활성제가 천연 계면활성제를 모두 쓰고 있어요. 그래서 코코아에서 추출한 천연 계면활성제라든지 모두 식물에서 추출한 계면활성제를 쓰고 있기 때문에 고객님들한테 솔직히 어떤 성분이나 내용적으로 봤을 때는 매우 우수한 제품인데도 불구하고 고객님들한테 다가가기에는 고객님들은 일단 광고나 미디어에 너무나도 많은 노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 좀 처음에는 의아해 하십니다. 그렇지만 이제 저랑 오랫동안 이제 관계를 맺고 있는 고객님들은 저라는 사람을 믿고 일단 쓰시죠. 그리고 이제 쓴 다음에는 이제 완전 달라집니다. 제품만 사러 오셔요. 정말로. 자, 그래서 이런 중소기업이나 저희 같은 연구자들이 넘어야 될 한계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것들을 지금 이제 SNS나 뭐 그런 인스타 뭐 그런 페이스북 이런 것들로 좀 광고를 해서 이런 좋은 제품이 있다는 거를 많이 알려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예, 진짜 저희가
이런 연구를 통해서 나온 결과가 실질적으로 산업에 적용되어진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실감했습니다. 예, 이제 거의 마칠 시간이 되었는데요. 예, 혹시 질문이 또 있으신지요? 예. 아, 질문이 없으시면 제가 전체적인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진짜 다양한 내용을 통해서 우리 뷰티 쪽 학문이 건강으로 넓혀지고 또한 서비스, 교육, 그리고 어, 기기, 제품 쪽까지 모든 분야에 확장되어지면서 통합되어지고 융합되어지는, 또 한편으로는 모든 네트워크의 가운데에서 우뚝 서 있는 그러한 학문이라는 것을 오늘 실감하였습니다. 예, 그럼 오늘 여기서 제1 세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